안녕하세요, 교수님. 통이치 기공학 실습 디플라스킹부터 연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클램프에서 함을 분리하는 과정인데요. 클램프에서 함을 분리하면 이렇게 지금 클램프 두 개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상함과 함뚜껑 사이에 있는 그 홈의 조각도나 스파츌라 뒷부분을 이용해서 우선 함 뚜껑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함에 붙어있는 디스크에 충격을 주어서 하함을 분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함 분리 시에 디스크만 쳐야지 하함에 붙어있는 부분을 치면은 그 매물자가 깨지면서 그 모델의 파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 그 상함을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주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 부분도 살살 경석구 부분을 두들겨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은 이제 모든 부분에 다 세게 힘을 주어서 제거하기보다는 약간의 살살의 힘을 주어서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몰재 분리 과정인데요. 매몰재 분리할 때는 그 3차, 3차 매몰재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매몰재 분리할 때는 이제 그 3차와 2차 사이 그 공간에 있는 이제 그 경계 부분을 이렇게 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쳐주게 되면 사이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게 두들겨주지 말고 살살 두들겨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1차하고 2차 매몰재 분리할 경우에는 지금 2차 매몰재에는 그 덴처가 들어가 있고 1차 매몰재에는 지금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살살 두들겨야지 모델과 덴처의 그 파절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매물재를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매물재를 제거해 줄 때도 석고가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소잉톱을 이용해서 이제 홈을 판 후에 이제 제거가 홈을 판 후에 그 홈에 스파츌라 뒷부분이나 조각을 넣어서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 모형이나 그 부분에 파절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1, 2차 매물재를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모델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부분을 모델을 지금 띄는 이유는 이렇게 모델 윗부분을 띄는 이유는 그 다시 리마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임상 모델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모델과 나비치가 결합돼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는 그 스탠다드한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상에 언더컷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분리가 되는 거고요. 원래 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면서 그 언더컷이 생기는데 그 언더컷으로 인해서 이제 덴처와 그 모델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런 방식보다는 그 소잉을 해서 이제 홈을 파는 방식이 되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치아 엠브레저 사이에 이렇게 석고가 많이 묻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이유는 지금 석고의 성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경석고나 초경석고보다 플라스타 같은 경우에는 친밀도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이렇게 지금 잘리는 그 것을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엠브레저 사이나 그런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 과정 그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타
그 경석고 대신에 플라스타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경석고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 안에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제거할 때 나비치의 파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비치의 파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석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렇게 곳곳에 보시면 이제 석고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안 잘리고 있어서 지금.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린 상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그 리마운팅을 해서 선택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택 삭제를 생략하고 이제 연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매물재가 제거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석고가 붙어 있는 석고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엠브레저 사이에 있는 그 석고는 잘 그 덴처버로 긁기도 뭐하고, 그리고 스팀을 친다고 해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도로 일일이 파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은 조각도로 이제 이렇게 석고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파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 과정에서도 너무 힘을 주어서 나비치가 탈락하거나 그 덴처에 파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파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플라스타의 단점을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저렇게 해서 치아 사이를 완전히 제거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칫솔로 조금 남아있는 걸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해서 칫솔로 닦아주니까, 문질러주니까 이렇게 지금 다 제거가 돼서 지금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치아 사이를 이렇게 양치하듯이 이렇게 진짜 덴처를 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렇게 닦듯이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덴처보로 그 이제 덴처보 되고 난 후에 이제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나 약간 파인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엠브레저 사이에 이렇게 지금 러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런 면을 이렇게 활택하게 해준다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부분 보시면 이제 반짝반짝거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좀 푹 들어간 부분 같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엠브레저 사이에 이제 이렇게 좀 과잉된 부분이나 이렇게 좀 흰색으로 이렇게 레진 이렇게 남은 경우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제 어, 메탈에서 러버 포인트를 댄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이제 거친 면을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 준다는 생각으로 지금 문질러 주는 게 좋고요. 지금 내면에 남아있는 석고나 그리고 레진 기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제거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모든 면을 해줘야 이제 이게 깔끔하게 그 퍼미스를 대고 이제 그 루즈를 댔을 때 정말 이렇게 활택한 그런 면이 나오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나 이제 기포 같은 경우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덴처버나 러버 포인트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열심히 그 좀 꼼꼼하게 해서 이제 다음 그 일의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 지금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움푹 패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시 이 면을 이제 평평한 면으로 이어지는 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러버를 사포 문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면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문질러주면 어느 정도 이제 면이 평평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더 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면 맨 처음엔 덴처버로 하지만 이제 러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빈슨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치아와 치아 엠브레저 사이를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아와 치아 사이 엠브레저에 있는 이제 그 레진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상태고 안쪽 면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치아 엠브레저 사이가 이렇게 흰색이나 석고가루 같은 걸로 남아 있으면 좀 덴처가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엠브레저 사이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미스를 대는 과정인데요. 퍼미스를 댈 때 중요한 거는 내 덴처와 그리고 퍼미스 휠, 코트닐과 그리고 퍼미스가 다 묻어 있어야 되는 게 다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퍼미스를 그 천 같은 경우나 이제 덴처 같은 경우에 물이 촉촉하게 안 묻어 있는 경우에는 덴처가 타서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거를 유의해서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더에 있는 그 면을 이제 활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하멜러 너치 부분과 이제 구개면 팔라탈 쪽 부분에 이제 이렇게 퍼미스를 대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실수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에 인공치에 직접적으로 퍼미스 휠이나 루즈 휠 같은 게 닿게 되면 이제 그 치아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휠이 지금 그 팔라탈지 들어가지가 않아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그 팔라탈 부분에 이제 그 내면에 광택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못 껴서 지금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방향이 반대로 이제 껴야지 반대로 꼈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 껴갖고 이제 이게 날아가고 다시 끼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되게 라스가 빠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팔로탈 부분에 이제 그 퍼미스를 대서
팔라탈에 이제 저걸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 사이 엠브레저 부분도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했고, 자, 이제 팔라탈 부분이 이제 덜 이제 퍼미스질이 돼서 이제 좀 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루즈를 대는 과정인데요. 그 퍼미스 될 때는 약간 힘을 주어서 이제 해주는 반면에 루즈 같은 경우는 힘을 주지 않고 이제 살살 이제 이렇게 엠브레저 사이까지 대각선 그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엠브레저 사이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만약에 그 러버 포인트 될 때 그런 움푹 파인 곳이나 이제 이렇게 흰 부분이 남았으면 그게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루즈를 댄 곳과 이제 그렇게 파인 부분엔 루즈가 잘 안 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다시 이제 러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한 후에 퍼미스를 대고 다시 이제 루즈를 대야 됩니다. 자, 이제 퍼미스를 대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 루즈를 대고 난 후에는 이제 루즈가 이렇게 묻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세척기나 스팀 세척기로 이용해서 이제 치아 엠브레저 사이에 묻어 있는 루즈나 이제 팔라탈 부분에 묻어 있는 루즈 같은 거를 제거해 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줘야 이제 정말 면이 이제 활택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치아분이 닿을 경우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실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 같은 경우에 치가 엠브레저 사이에 좀 덜 그 루즈가 되진 것 같아서 이렇게 휠을 이용해서 루즈를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본 결과 어 루즈를 이렇게 대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스에서 일단 먼저 깨끗하게 했으면 이렇게 퍼미스를 대도 이제 그렇게 뭐 이 핸드질을 이용해서 루즈질을 하더라도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과정을 그냥 제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렇게 대봤는데요. 자,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덴처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완성하고 나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면이 되게 활택하게 된 점엔 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엠브레저 사이나 치아 엠브레저 사이에는 아직까지 흰색 그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부분을 제거하기가 참 용이하지 않아서 음, 이 부분 제거해주는 게 가장 덴처 하는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 사진에서는 되게 좀 깔끔하게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팔라탈 사진을 보자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랍스테기는 콘이 없어서 코튼 휠로만 이제 이렇게 그 루즈를 하게 됐는데 그 코튼 힐과 퍼미스를 루즈를 하게 됐는데 이 안쪽에 어 이쪽 부위가 이제 너무 깊어서 이제 이쪽 부위가 잘 안 나오게 됐습니다. 이쪽 부위를 이제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쪽 부위는 지금 잘 안 나온 것 같고요. 광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형에 꼈을 때 사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